자, 첫 번째는 저희가 추출량과 도직량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바로 실습을 해볼 건데, 추출량 먼저 해볼게요. 추출량은 진짜 쉬워요. 추출량을 많이 뽑을수록 이 TDS 그냥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커피 농도는 연해진다. 근데 이렇게 아메리카노로 만들었을 때는 그 가늠이 어려워요. 왜냐? 애초에 그냥 물에다가 희석시킨 게 아메리카노잖아요. 어차피 농도가 연하거든요, 둘 다. 이 둘 다 연한 것끼리 중에 뭐가 더 연한지를 맞추는 게 왜 어렵냐면 수율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수율이 올라가면 쓴맛이 상승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출량을 늘리면 농도는 떨어지지만 쓴맛이 올라가요. 그걸 아메리카노로 만들었을 때 더 쓰니까 이게 더 진한 건가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게 뭐냐면, 손님이 이 커피 왜 이렇게 진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기계도 아니고 진짜 이 커피에 성분이 많네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의 느낌으로 진하다 설명을 하신 거여서 진짜 농도 문제가 아니라 수율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써가지고 진하다고 하는 건지, 진짜 이 아메리카노가 내가 물량을 너무 적게 줘서 진하다고 하는 건지, 에스프레소가 너무 진해가지고 진하다고 하는 건지, 이거를 다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어렵죠. 그거 물어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내가 이제 먹어보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진짜 농도가 진해서 진한 문제보다는 수율 문제일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진하고 뭔가 강하면은, 자극적이면은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세냐 진하냐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파악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이 추출량에 따른 차이를 비교를 해볼 거랑, 이거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먹을게요.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 드셨던 그 7층봉 사용한 30g이랑 40g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추출량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때는 한 2g 또는 많이 하면 4g 단위로 조절하는데, 이건 확실한 변화를 보기 위해 4g 단위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0g까지 더 뽑아볼게요. 보면은 추출 줄기를 보면 막 거의 물이죠. 지금 흔들리죠. 그냥 물을 더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뭔가 하얘졌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경력 많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 시간이랑 양을 안 보고 줄기 보고 끊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보고 끊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초보자분들한테는. 그쵸, 이게 우리가 옛날에 말하던 룽고샷이죠. 네. 이탈리아의 그 스타일로 했을 때. 그래서 룽고는 연하면서 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얼음을 먼저 좀 드릴게요. 자, 끝맛을 비교해 보시는데 뭐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최대한 편견을 안 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전 거보다 이게 저는 제 스타일입니다.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얘는 여기서 쭉 올라왔다가 쑥 끊기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살짝 좀 더 가니까. 그쵸. 네, 저는 여운이 남는 게. 근데 저도 이 커피에는 아까 전에 건 깔끔해서 좋았는데, 사실 이 커피는 그런 타겟으로 만든 커피가 아니거든요. 뭔가 인텐스를 주고 지금 먹은 거에서는 향도 좀 많이 나요. 달콤한 향이. 근데 저는 조금만 줄일 것 같아요. 40g까지는 안 하고 조금만. 근데 그 전에 거는 약간 얘랑 비교하니까 밋밋한 감이 느껴진다. 네. 장점은 깔끔한 거지만. 좀 어떠신가요? 네, 이 커피는 이 원두는 여기까지 뽑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강도가 더 오히려 살아나는 게 얘의 매력을 좀 더 저는 증가시킨다고 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단 도직량에 따른 거는 넘어갈게요. 도직량은 좀 말로만 설명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도직량은 잘 안 바꿉니다. 도직량은 언제 바꾸냐면은 입자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바스켓 내부의 저항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오래된 커피들은 똑같이 18g 닿으면 추출이 터져요. 일주일 전이랑 똑같이 했는데 왜 추출이 터지지? 근데 먹으면 써요, 맛은. 그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입자를 곱게 하세요. 추출 시간 맞추려고. 근데 그러면 더 써지거든요. 그때는 도직량을 올려서 내부 저항을 맞춰서 적정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저는 그럴 때만 보통 씁니다, 도직량을. 자, 넘겨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흔하게 아시는, 사실 입자가 여러분 그 변화가 가장 심하게 나는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입자를 우리가 굵게 조정하고 막 곱게 조정하고 막 하시잖아요. 근데 매장에서 하는 거는 그 적정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입자 조정을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닌, 진짜 내가 원래 6초에서 9초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입자를 굵게 해서 20초에서 23초로 한다. 이러면 엄청난 변화예요. 네. 뭐 추출량을 줄이고 뭐 도직량을 바꾼 것보다도. 왜냐하면 입자를 바꾸면 단순히 커피가 써진다, 뭐 신맛 증가된다 이런 걸 떠나서 커피 자체의 톤이 바뀌어요. 커피가 좀 더 밝고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커피를 굵게 바꿔가지고 한번 이 똑같이 40g으로 뽑아서 먹어볼게요. 한번 어떻게 변하나. 지금 제가 입자를 한 칸 굵게 풀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론적으로 쓴맛은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커피가 가벼워지면서 오히려 쓴맛이 강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사람은 막 정확하게 지금 쓴맛 몇, 바디가 몇, 이걸 구분을 못해요.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바디가 무거우면서 쓰면은 덜 쓰게 느끼거든요. 근데 바디가 가벼우면 더 쓰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좀 어떤지 볼게요. 솔직히 이런 세팅도 저는 많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18g에 지금 40g이
엄청 많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게 많은 추출량은 아니에요. 근데 막 어떤 분들은 막 16g에 40g. 근데 막 추출이 막 13초. 그러면은 이제 맛있기가 상당히 좀 힘들죠. 예. 요거는 뭐 저희가 어느 정도 맛도 유추가 되긴 하거든요. 좀 가벼울 거고. 근데 또 끝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 추출량을 어느 정도 뽑았으니까. 예. 자, 드셔보시면 입자를 굵게 하고 추출량을 어느 정도 뽑았을 때 맛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막 더 쓰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맛이 좀 어떠세요? 맹맹해요. 맹맹한 일단 그쵸? 아이스로 하니까 더 심할 거고. 예. 맹맹한 커피. 그냥 좀 맹맹한 그쵸? 약간 그냥 캐릭터가 잘 안 느껴지죠. 근데 쓴맛이 또 아예 없지도 않고, 근데 있는데 엄청 강하지도 않고. 신맛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커피 마시면서 단맛을 거의 못 느꼈거든요. 네네. 단향을. 근데 이거 신기하게도 단향이 좀 났어요. 아, 단량은 좀 났나요? 네. 아까 고왔을 때보다 더 많이 났나요? 네, 더 많이. 그래요? 근데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디는 없는 것 같은데 제대로 뽑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단맛은 좀 났고 단맛 좀 났던. 좀 밍밍한. 좀 밍밍한 네. 느낌. 그래서 공통적인 건 두 분이 느끼신 것 중에서는 밍밍한 느낌이 좀 강하다. 그래서 알다시피 굵게 하면은 성분도 적게 나와서 밍밍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바디 자체가 아예 달라지게 돼요. 특히나 에스프레소로 먹으면 엄청 극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쫀득한 추출 있잖아요. 그게 진짜 먹었을 때랑 좀 이어지긴 해요. 쫀득한 추출로 나오면 먹었을 때도 정말 쫀득쫀득 거리는 질감이 나오기는 합니다. 저도 권장드리는 거는 이렇게 빠른 추출은 일반적인 미디엄 다크 이상에서 저는 권장을 드리진 않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미디엄 라이트 성향의 커피를 에스프레소로 판매한다 그러면 이렇게 추출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앞에 있는 좋은 향만 그냥 탁 뽑아가지고 에스프레소로 깔끔하게 마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카페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엄청 적기 때문에 그런 추출을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의 다크 로스팅은 입자를 곱게 하고 추출량은 적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무게감은 올리고 너무 과한 쓴맛은 잡아주려고 하고, 그래서 그 세팅이 제일 많은 거예요. 1:2 또는 1:2 이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자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시간이 좀 돼서 온도까지 좀 알려드릴 건데,